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동 1900년. 자, 20세기에 들어서의 서울의 중구 정동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전도를 통해서 이 정동 일대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경복궁이 되겠고요. 경복궁 앞에 육조거리,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이 세종로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과는 다르게 여기에 육조거리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남대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자, 여기서 틀어서 이렇게 광통로 다리를 건너야 이렇게 해서 남대문, 숭례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가야만 되던 이곳에 명례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명례궁은 조선 인조 때 지금의 덕수궁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겠고요. 이 명례궁 일대가 바로 정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이 정동이었었던 이유는 태조 이성계의 계비였었던 그 신덕왕후의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 무덤의 묘가 바로 능호가 정릉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의 이름이 정동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 쪽으로 보시면 바로 여기가 지금의 서대문에 해당되는 돈이문이 되겠고요. 이 뒷부분의 이 공간이 나중에 경희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러시아 공사관의 예터가 있었던 자리, 거기가 상의원으로 높은 언덕 위라서 지금 이 정동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20세기에 게일이 그린 이 서울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지역이 지금의 덕수궁인 경군 일대가 되겠고요. 이 지역 전체를 흔히 정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정동의 하나의 특징은 이쪽이 프랑스 공사관이고요. 여기에 러시아 공사관, 미국 공사관, 여기 영국 공사관, 독일 공사관 등 곳곳에 외국 공사관들이 포진했었던 지역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 1번지이면서 외국과의 통상 무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요한 교류가 되었었던, 그러나 20세기 초반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낯선 공존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정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 안에서 이 정동 일대는 주로 서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이 명동 일대는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남산 지역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외국인들이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릉동 행궁이 있었던 지금의 덕수궁 일대는 서양 사람들의 마을인 양인촌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개항 이후에 미국 공사관을 필두로 하는 공사관들이 이 정동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곳에 양인촌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의 그림을 통해서 이 지역들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공사관이 언덕 위에서 바라다본 모습으로, 이게 지금 경복궁이 되겠고요. 백악산의 모습과 그 지금 광화문 일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당시의 19세기 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 공사관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공사관이 되겠고, 이쪽 편이 지금의 덕수궁이면서 덕수궁 돌담길이 있었고, 여기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백악산을 거쳐서 뒤에 인왕산 자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요 부분이 돈이문, 지금 서대문 지역이 되겠고요. 한양 도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산이 멀리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서대문 밖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대문 밖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영국 공사관이 되겠습니다. 영국 공사관이 있고 한양 도성이 쭉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왼쪽 편에는 미국 공사관 뒤편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덕수궁 내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인 구성원 건물, 대한문, 그리고 저 멀리 명동성당이 보이고요. 영국 공사관들이 있는 자리에 이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이미 궁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었던 경희궁의 정문에 해당되는 이 홍화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앞에는 당시 무관학교가 자리 잡았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백악산이 이렇게 털을 잡고 있고, 여기 이 부분이 결국 경복궁이 있었던 자리라고 보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의 모습들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이것은 근정전이 되겠죠. 자, 여기는 또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돈이문, 서대문이 되겠고, 이 주변 지역들에 꽉 들어차는 초가집 등의 모습들로 성 안의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뒷부분으로는 안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양 도성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서양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동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 문화와 낯선 외국의 문화가 이렇게 교류되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던 낯선 공존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외국 공사관들을 배경으로 해서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덕수궁인 경운궁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운궁의 모습도 결국 이런 전통 문화의 궁궐에 서양식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이 정동과 마찬가지로 정통 문화와 서구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궁궐이 바로 경운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경운궁이 덕수궁으로서 대단히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광화문 일대까지 차지했고 경희궁과도 연계가 되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영역을 차지했어서 지금 현존하는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당시에는 있었다가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던 것이 당시의 덕수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덕수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당시에 남아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중화전의 모습도 2층루의 형태로 되어 있었죠. 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복원을 하면서는 단층으로 바뀌게 됩니다만 당시의 모습을, 이 경운궁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서양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혼재된 궁궐의 이 대한제국의 황궁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에 남쪽의 문이었던 인하문을 대신해서 대한문이 정문의 기능을 했다가 이것이 대한문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덕수궁의 평면도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름다리가 당시는 이쪽이 바로 경희궁이 있는 곳이어서 경희궁과 경운궁이 하나의 궁궐로서 이렇게 연계되는, 그래서 운영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전차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외국 공간들이 많이 개설되어 그 필두가 미국 공사관이었고요. 그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주로 서유럽의 이러한 공사관들이 이
외국 공간으로서 정동 일대에 포진하게 되면서 우리의 외교 1번지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정동 일대는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든지 학교 등도 함께 자리 잡게 되어서 정동 일대가 외래 문화가 또 전파되게 되는 중요한 통로의 구실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동 일대가 바로 이 우리의 낯선 공존의 현장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